자, 지금부터는 LT 스파이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최신 LT 스파이스 같은 경우에 P 스파이스랑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을 하실 거고요. 제가 간단한 예제 한두 가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시뮬레이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링크해드린 그 LT 스파이스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LT 스파이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 뭐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넣으라고 나오는데 이메일 안 넣으셔도 돼요.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LT 스파이스 버전을 뭐 맥이나 그 윈도우 버전에 맞게끔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절로 이제 맨 처음 실행을 하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저절로 실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실행이 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회로도를 그리고 어떻게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피스파이스하고 비교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회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New Schematic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회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부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 부품 가지고 올 때 이 부품의 이름이 피스파이스하고 비슷해요. 자, 이 위에서 부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보이죠. 예를 들면 저항은 R이고요. 커패시터는 C고 그리고 인덕터는 L입니다. 다이오드는 D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접지 같은 경우에는 G를 누르시면 돼요. 뭐 이런 몇 가지 그 가지고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부품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전화번 같은 경우도 많이 쓰니까 전화번은 여기는 V를 누르시면 전화번을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피스파이스의 경우에는 DC 전화번이냐, 사인 전화번이냐, 펄스 전화번이냐 그게 전부 다 다르지만 LT 스파이스에서는 그냥 전화번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내부에서 이게 DC 전화번, 펄스 전화번, 사인 전화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화번은 그냥 V 하나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외에 나머지 부품들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부품들은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창이 있죠. 피스파이스하고 비슷하게 알파벳 P를 누르시면 단축키 P를 누르시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뜨면서 지금 이 위에 나와 있지 않은 부품들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충 보시면요. 일단 여기 뭐 어떤 게 보입니까?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 게 전류원이고요. 그리고 E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전압 제어 전화번이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E, F, G, H 이게 이제 피스파이스에도 있는 종속 전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IND라고 되어 있죠. 어차피 이거는 L이라고 단축키 누르면 가지고 오는 거니까 뭐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NMOS 같은 경우에는 NMOS4 요걸 쓰시면 되고 NPN 트랜지스터는 NPN 요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PMOS 같은 경우에는 PMOS4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PNP 같은 경우에는 PNP 요걸 쓰시면 되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렇게 폴더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 LT 스파이스를 만들어낸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반도체 회사거든요. 그 반도체 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각종 IC들입니다. 그 IC들에 대한 그 모델을 여기에 각각 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여기 OPAm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쓰면 되겠죠. OPAMP 회로를 시뮬레이션 할 때. 자, 여기 이런 모델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그 OPAMP 모델들이고요. 자, 우리는 나중에 요 중에서 뒤쪽에 있는 여기 OPAMP2라는 일반적인 심볼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뭐 741 OPAMP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꿔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품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고요. 자, 요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 점점 되어 있는 걸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맨 먼저 우리가 해볼 게 뭐냐 그러면요. 간단한 RC 회로를 통해서
그 충전 방전 특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자 저항을 가지고 오고요. 자 저항은 여기서 이걸 눌러도 되고 이제 R이라고 눌러도 되겠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고요. 돌릴 때는 컨트롤 키와 R을 동시에 누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컨트롤 R을 누르면 돌아가요. 자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돼요. 저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타입 컨트롤 R 누르면 로테이트고 컨트롤 E를 누르면 미러 기능 즉 대칭하는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글자 보이시죠? 자 여기 저항을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붙여놓고요. 자 커패시터는 C라고 누르면 되겠죠. 위에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렇게 누릅니다. 자 배치를 하는 거고 이제 접지는 전화번호는 V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접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알파벳 G를 누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품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어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자 와이어 연결은 여기 보시면 그 아이콘으로 나와 있죠. 피스파이스와 마찬가지로 알파벳 W를 누르시면 이게 와이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자와 단자 사이를 이런 식으로 피스파이스하고 비슷하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다 연결이 됐죠. 벌써 회로도가 다 꾸며졌고요. 그림은 약간 좀 허접하긴 하지만 뭐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 먼저 이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피스파이스는 값을 바꿀 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근데 LT스파이스는 수정을 할 때 전부 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R1 저항값을 내가 1kΩ로 바꾸고 싶다. 자, 여기 R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 부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자, 여기서 1K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커패시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다 1 마이크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나는 U라고 적었는데 여기 표시될 때는 마이크로라는 글자로 표시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LT스파이스에서 저절로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옵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U로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전화번을 제가 펄스 전화번호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느냐. 자 이 전화번 심볼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DC 전화번호로 쓸 때는 여기다가 그냥 DC 밸류를 적어주시면 끝나요. 뭐 DC 10V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10 이렇게 적어주고 OK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전원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어드밴스드라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펄스 전화번, 사인 전화번, 익스포넨셜 뭐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나는 펄스 전화번을 쓰고 싶다. 그러면 펄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펄스 전화번, 이니셜 이제 시작하는 전압이죠. 자, 이걸 0V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전압. 이게 피스파이스에서는 여기가 V1이고 V-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V2 전압입니다. 자, 0V에서 5V까지 변하는 펄스를 구현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타임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피스파이스에서는 T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5ms. 자, 이렇게 할 거고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이겠죠. 자,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은 1 나노세크로 굉장히 짧게 입력을 해서 아이디어한 펄스 형태로 만들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가 이제 피스파이스에서는 T-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PW, 펄스 위스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펄스의 폭을 의미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거를 제가 5ms 주고요. 그리고 주기를 10ms.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N 사이클은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펄스 전화번이 구현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펄스 전화번에 이런 스파이스 표현 구문이거든요. 텍스트 형태로 스파이스의 펄스 전화번호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보기 싫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위치를 옮기고 싶으면 여기 무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무브 기능이 뭐냐 그러면 여기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는 알파벳 M입니다. M.
자, 그래서 M을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V1 전화번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을 통해서요. 제가 한번 볼 거거든요. 자, 지금 5ms 지나서 5V로 올라가서 5ms 지나서 다시 0V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을 15ms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면 한 파형의 모양을 볼 수 있을 거고, 자, 이 시뮬레이션 하는 계산 간격은 1 마이크로세크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위에 .ac라는 아이콘 보이시죠? 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pSpice에서 그 시뮬레이션 세팅하는 창 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세팅 창이 뜹니다. 보시면 어떤 건지 대충 아실 거예요. pSpice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트랜지언트 해석이고요. 두 번째 게 AC 수입입니다. 세 번째 게 DC 수입이고, 그리고 여기 몇 번째죠? 여섯 번째입니까? 요 여섯 번째 있는 게 이제 동작점 해석이에요.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입니다. 나머지는 pSpice에도 있는 기능인데 pSpice에서는 뭐 옵션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신경 쓰시지 말고, 자, 중요한 거 트랜지언트, AC 수입, DC 수입, 바이어스 포인트 해석. 자, 요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트랜지언트 해석할 거잖아요. 시간 해석. 그래서 스탑 타임 언제까지 할 거냐? 자, 15ms까지 시뮬레이션을 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맥시멈 타임 스텝, 이게 이제 계산 간격이겠죠? 이걸 1 마이크로세크로 할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스파이스 구문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위치에다가 어디 갔지? 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모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항상 전체 회로가 한가운데 가장 크게 나오도록 저절로 이렇게 딱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얘를 적절하게 이렇게 옮겨서 붙여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트랜지언트 해석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pSpice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 싶은 파형이 나오는 부분에다가 마커를 미리 붙여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파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LTSpice는 그런 마커가 따로 없고요.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트랜지언트 해석 설정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는 여기 보시는 이거겠죠. run 기능입니다. Alt하고 R을 누르셔도 되고, 자, 이걸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죠. 자, 세팅이 적절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창이 뜹니다. 자, X축이 15ms까지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파형을 찍으시면 돼요. 자, 전압은 이 아래쪽에 있는 회로도에서 마우스를 노드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 자, 이거 마치 오실로스코프나 디지털 멀티미터의 프로브 같은 그런 게 뜨지 않습니까? 이걸 노드에다가 찍으면 그 노드의 파형이 그려집니다. 자,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입력 파형이 그려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 요 부분을 제가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충전, 방전되는 특성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언트 해석을 확인을 하는 거고, 전류를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전압이 아니라 전류를 보고 싶을 때는 이 부품 쪽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부품 쪽으로 저 R1이라는 저항 쪽으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뭔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뭔가 표시되는 이런 게 뜨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이렇게 V1 전화번도 가지고 가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방향의 전류가 그려진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만약에 이쪽 방향의 전류를 보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기서 조작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R1의 전류를 보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그려지겠죠? 근데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의 전류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IR1이라는 이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의 전류 그래프입니다. 그럼 나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보고 싶으면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냐 그러면 이 위에 파형 이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IR1이라는 파형 이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주면 자, 요렇게 마치 피스파이스에서 add trace 창 나오는 것처럼 modify trace 창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든요.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지금 그려진 거하고 반대되는 방향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방향이 뒤집히면서 이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의 전류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여기 특별하게 노드에다가 이름을 붙이지 않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노드 이름이 뭐 N001, N002 뭐 이런 식으로 붙죠. 이건 LTSPICE가 그냥 자동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자,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 노드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피스파이스하고 비슷하게 net alias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net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레이블 net 단축키는 알파벳 N 누르시면 되거든요. 자, 요걸 누르시면 이름 붙이는 기능이 뜹니다. 자, 요거에다가 in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out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좀 더 보기 좋겠죠. 자,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자, 이름을 수정한 다음에 in 노드의 전압파형과 out 노드의 전압파형을 찍으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는 겁니다. in, v out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죠. 그리고 LTSPICE도 P스파이스처럼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문자로 이름을 붙였더라도 소문자로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파형을 관찰을 할 때 정확한 좌표를 읽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P스파이스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파란색 파형을 내가 정확하게 7ms일 때 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읽고 싶다. 자, 그러면 사실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7ms에 내가 읽고 싶은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대잖아요. 그럼 제일 왼쪽 밑에 보세요. 제일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에 X 좌표와 Y 좌표가 뜹니다. 자, 여기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제일 왼쪽 밑에 보시면 X는 7ms 그리고 Y는 4.337V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값들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현재 마우스가 가리키는 이 크로스되는 격자의 X축 좌표와 Y축 좌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뭐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피스파이스처럼 이렇게 격자를 이용해서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자, 보고 싶은 파형 지금 파란색 파형이 V 아웃이잖아요. 자, 요걸 읽고 싶으면 자,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V 아웃에다가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요런 창이 뜨면서 자, 요런 창이 뜨면서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여기 1이라고 보이는 격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요걸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드래그 해가지고 요 격자를 움직이면 X축 좌표와 Y축 좌표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ms일 때 이렇게 가지고 가면 자, 아이고, 자, 네, 자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7ms일 때 자, 이렇게 값이 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격자의 위치 있는 부분을 그 좌표를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그 플롯 세팅으로 가시면요. 여기 어노테이션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레이블 커서 포지션이라는 거 보이시죠? 단축키가 알파벳 L입니다. L. 자, 그래서 L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걸 여기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지금 격자가 있는 이 위치에서 알파벳 L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요 현재 요 위치에 X축 좌표와 Y축 좌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뭐 좋겠죠. 자, 격자가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격자도 쓸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태치드 커서라고 보이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커서와 두 번째 커서 둘 다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두 번째 커서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커서고 두 번째 커서는 아까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예. 자, 이게 이렇게 2번이라는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커서 2라는 요 부분에 좌표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1번 커서와 2번 커서의 X축 차이와 Y축 차이가 이렇게 찍히는 뭐 그런 것들도 나오죠. 자, 뭐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LTSpice로 회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지금은 RC 회로지만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관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OPMF 회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던 이 회로 도면을 지금 했던 회로 내용을 저장하고 싶으면 자, 여기 이제 세이브 하시면 되겠죠. 자, 세이브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폴더가 있어요. 자, 근데 그 폴더는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요거를 저장하는 폴더 이렇게 가보시면 드래프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이름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확장자가 ASC라는 확장자로 이 스케매틱 파일이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 이제 LTSpice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pSpice 같은 경우에는 뭐 폴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다 있어야지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LTSpice는 지금 보셨던 뭐뭐.asc라는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 다른 데서도 시뮬레이션이 쉽게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OPMF 회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자, 이번에도 또 뉴 스케매틱 들어갑니다. 자, 제가 스케매틱을 또 새롭게 열었고, 여기에서 OPMF를 가지고 와서 제가 반전 비반전 증폭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MF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PMF는 이 밖에는 없고 여기에 컴포넌트 자 들어가셔가지고 OPMF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서 OPMF2라는 이 심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거는 741 OPMF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pSpice에도 있는 그 741 OPMF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LTSpice에서 쓸 거예요. 그래야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pSpice랑 동일한 모델을 써야지 동일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pSpice에 있는 그 741 UA741이라는 OPMF 모델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먼저 껍데기가 필요하니까 OPMF2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껍데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LTSpice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가 되는데 뭐 하다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가버렸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제일 크게 확대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 적절하게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OPMF를 내가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OPMF를 741 OPMF로 지금 바꾸고 싶잖아요. 자, 바꿀 때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자,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이시는 이게 뭐냐 그러면요. .subcircuit UA741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뭐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 밑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PSpice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741 OPAMP, UA741이라고 되어 있던 그 OPAMP의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OPAMP는 한 20몇 개 정도의 그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트랜지스터 회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트랜지스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Q1, Q2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커패시터, 다이오드, 그리고 E, F, G 이런 것들은 종속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거는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그 매크로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 IC를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 좀 더 간단한 부품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비슷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크로 모델로 이런 IC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뻔하죠. 실제 IC의 연결 형태를 그대로 다 이렇게 제공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만든 IC의 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실제 OPAMP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연결 형태를 그대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매크로 모델로 만들면 시뮬레이션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런 식의 모델의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PSpice는 .SUBCircuit이라는 부회로, 우리가 서브서킷, 부회로라는 형태로 주어져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품의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게 그 PSpice 안에 이제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싹 가지고 와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드릴 텐데 UA741.SUBCircuit이라고 여기 확장자를 SUB라고 붙였어요. LTSpice에 보니까 이게 서브서킷이라고 이런 식의 확장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니면 이거 .lib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많고요. lib라고 붙이는 경우도 많고, 뒤에 확장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자, 이 모델에 대한 텍스트 파일을 일단은 제가 이런 식의 그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가 같이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걸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 그러면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LTSpice 만들어서 저장하는 뭐뭐.asc 파일이 저장되는 그 폴더 있지 않습니까? 그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간단합니다. 만약에 폴더가 달라지면 막 경로 지정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LTSpice 파일을 저장하는 그 폴더 안에다가 이 OPAMP의 라이브러리 파일, 이 모델을 넣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저는 지금 이 LTSpice를 저장하는 폴더 안에다가 UA741.SUB라는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세요. 이제 이 OPAMP2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 이름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UA741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이 아까 보셨던 어디 이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이름하고 여기 있는 요 이름이에요. 자, 똑같은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LTSpice가 이걸 불러올 때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자, 불러오는 명령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스파이스 디렉티브라고 되어 있죠. 스파이스 명령문입니다. 텍스트 파일로 팔 때 우리가 사용하는 스파이스 명령문을 LTSpice에서는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lib라는 명령문을 씁니다. 자, 이게 라이브러리를 읽어오는 명령문이거든요. .lib 하고 ua741.sub 제가 드리는 그 파일 이름을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가지고 요거를 적절한 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돼요. 네. 자,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자, 이 화면 어딘가에 이 부분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로를 꾸미면 되겠죠. 먼저 OPMP에 서플라이 전압을 인가를 해야 되니까, 자, 전압은 DC 전압은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자, DC 전압은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자, 그라운드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피스파이스 할 때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선을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클릭한 다음에 ESC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셔가지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스파이스에서 했듯이, 자, 한쪽을 VCC 하고 VCC 전압을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고요. 자, 한쪽을 VEE라고 하고 이 부분을 여기 마이너스 서플라이 단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VCC 전압은 일단 제가 플러스 12V, VEE 전압은 마이너스 12V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12V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밖에 나와 있는 요 V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마이너스 12V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DC 전압으로 세팅할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세팅을 하셨으면 이제 얘가 서플라이 전압이 인가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회로를 꾸미시면 됩니다. 자, 저항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저항 돌려서 저항 하나, 저항 두 개, 그리고 RL까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도 입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반전 증폭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계하면 되고요. 여기는 반전 증폭기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그라운드죠. 정확하게는 R1 병렬 R2가 들어가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그라운드로 표시를 해보죠. 지금 여기는 여기인데 여기가 약간 위에잖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밑으로 끄집어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움직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 M을 눌러가지고 무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 부품 하나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다시 길게 늘려주면 되겠죠. 근데 그게 귀찮을 때는, 자, 두 번째 옮기는 방법이 스트레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파벳 S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스트레치 기능은 무브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보세요. 스트레치 기능은, 자, 스트레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선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브하고 스트레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RL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일단 10K라고 하고, 자, 여기도 원래는 입력 신호의 크기하고 바이오스 전류 생각해서 값을 잡아야 되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예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R1에다가 1K라고 하고, 자, R2를 2K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증폭도가 마이너스 2V/V가 되는 반전 증폭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름을 I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인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사인 전화번호 바꾸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 볼티지 소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어드밴스드로 들어가서 이거를 사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 옵셋 전압은 0V고 진폭은 1V고 주파수는 1kHz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피스파이스에도 여기까지만 설정을 했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설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잘 안 쓰니까 이 아래쪽은 모르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일단 요 세 가지 부분, 사인 전원 세팅할 때 요 세 가지를 세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OK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좀 겹치니까 보기가 싫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약간 옮겨주면 되겠죠. 자, M을 눌러서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옮겨줄까요? 예. 그리고 여기 VI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예쁘게 보이도록 옮겨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니까 입력 출력 단자에다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in, 여기는 이름을 붙여놓고 수정을 해도 돼요. 이렇게 out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죠. 자, 여기 있는 이 .lib라는 요걸 써가지고 이 OPMF 모델을 지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 OPMF 모델 파일은 같은 폴더 안에 넣어놓으면 된다. 요걸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트랜지언트 해석을 한번 해보죠. 여기 .ac라고 되어 있는 요 설정 부분을 눌러서 자 5ms까지 1마이크로세크 간격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라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OK 눌러가지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아까 이제 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거 꺼버리고 자 이것만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면 자 이렇게 해서 입력 파형을 in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이게 이제 입력 사인 파형이고요. 자 출력으로 나오는 사인 파형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2배 증폭되면서 미상이 뒤집어진 형태의 파형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OPMF 회로를 쓰는 거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물론 이 OPMF 모델을 741 OPMF 말고 다른 모델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파일을 같은 폴더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나중에 할 때 필요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동작을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반전 증폭기 한번 만들어서 살펴보고 주파수 해석 한번 해보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회로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복사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왜 안 가지?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붙여 놓고요. 자, 여기에 컨트롤 C 아까 복사가 덜 된 부분 자 여기 아이고 직접 그려도 되는데 그리기 귀찮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사를 하면 여기 부품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번호라 이런 게 바뀌는데 내가 준 이름은 안 바뀌잖아요. 자, 이름 부분만 내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여기하고 중복이니까 필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우면 되잖아요. 지우는 기능은 이겁니다. 딜리트 모드를 누르셔도 되고 요걸 누르셔도 되고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돼요. 자,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지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름도 여기 아웃이면 여기는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아웃 1 이렇게 바꿀 거고요. 자, 이번에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가 입력이 이쪽이 아니고요. 자, 비반전 증폭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 약간 좀 그림이 좀 약간 좀 뒤집어지긴 했지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제 비반전 증폭기겠죠. 자, 이득이 플러스 2가 되게 하려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득이 플러스 2가 되는 비반전 증폭기 회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자, 똑같은 입력인데 입력은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반전 증폭기 출력이고 요거는 비반전 증폭기 출력이죠. 이득이 플러스 2가 되는 비반전 증폭기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비반전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파수 특성, AC 수입 특성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입력에다가 VAC 1V 달았던 거 기억하시죠? P스파이스에서. 근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입력 VI 이 부분에다가
자, 지금 사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AC 앰플리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1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AC 1V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에 추가가 되죠. 이게 있으면 그대로 주파수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파수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설정창을 다시 여셔가지고 여기에서 AC 어널리시스로 가셔가지고 자, 이 부분을 디케이드 스케일로 바꾸고 한 디케이드당 몇 포인트를 찍을 거냐 그 말이거든요. 제가 피스파이스 할 때는 보통 100이나 101을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Hz부터 예를 들어서 100MHz까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파이스 구문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스파이스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시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트랜지언트 해석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 지금 되는 것만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 했던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나중에 제가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리면 자,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면서 자, AC 수입 결과를 볼 때 피스파이스에서는 데시벨 보려면은 VDB 뭐 이런 마커를 별도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LT스파이스는 그냥 AC 수입한 다음에 그리면 디폴트로 그려지는 게 데시벨입니다. 만약에 데시벨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싶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그냥 한번 찍어보죠. 여기 아웃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찍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실선으로 그려진 게 개인 그래프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지는 게 위상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득이 플러스 2니까 6dB이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6.02dB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주파수 특성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0dB를 지날 때는 얼마입니까? 0dB를 지날 때 값을 보면 거의 한 957, 960kHz 근처가 그 단위 이득 주파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 저항값을 수정을 하면요. 1kΩ이 아니고 자, 여기가 만약에 9kΩ이다. 그럼 이득이 플러스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dB에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 Vout1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시뮬레이션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수정된 파형의 out1 해당되는 부분이 그대로 그려지게 돼요. 20dB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려지죠.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99K다. 그럼 이득이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이면 40dB이죠. 자, 그러면 얘가 시뮬레이션 돌리면 40dB에서 이렇게 가는 그 결과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AC 수입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본적인 회로들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그 LT스파이스 웹사이트에 나오는 그 참고 자료들도 있고요. 참고 동영상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